지금 수능에 나오는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킬러 문항이라고 그래요. 세 문제를. 이 킬러 문항은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시간 안에 못 풀어요. 수학 선생님들 못 풀고요. 교수들도 못 풀어요. 제가 알기로 학원 선생님들도 못 풀어요. 우리들끼리도 막 빨리 이거 어떻게 푸는 사람이 있으면 갖고 와보라고 그러고, 저도 답안지 나오기, 그리고 답안지가요, 한 문제의 답안지가 이런 길이로 세 줄이에요. 이거를 애들이 그 시간 안에 풀라는 거는 상위 정말 0.5% 수학의 천재를 가리기 위한 모든 아이들을, 근데 모든 아이들이 그 킬러 문항에 잡혀가지고 네. 고3을 보내고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해요. 그 세 문제 풀겠다고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제 부모님 얘기했잖아요.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어떤 경우냐면요. 뉴스에 보면 해마다 막 수능 끝나면 자살하는 학생들 나오죠. 그럼 그 기사 밑에 댓글이 어떻게 달리냐면, 아이고 안타깝다, 공부가 다가 아닌데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니 하는 글들을 부모님들이 많이 올려요. 공부가 다고 수능이 다라고 애한테 프레임을 계속 한 씌우고 거예요. 그렇게 세뇌를 시킨 게 부모들인데, 그렇게 해서 그 부담감에 극단적인 선택한 아이는 그냥 개인의 책임으로 몰아세워요. 저는 그게 너무 좀 잘못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국가의 책임이에요. 이거는 한 부모의 책임도 아니고, 이 국가는 그 수능의 어려운 문제를 왜 만들어냈는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학력고사 세대만 해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공교육에선 그 문제를 절대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교육 시장을 부활시키기 위한 저는 하나의 욕구였다라고 생각하고요. 요즘 그 수시 폐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들은 무슨 학종을 다시 옛날로 돌리면 과거로 돌아가는 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학종이 맞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학종을 쭉 지켜봤고 고3 담임도 하고 뭐 그러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네. 이미 다 초반에는 그래도 봉사활동도 애들이 가고 그랬어요. 지가 찾고 했는데, 심지어는 엉터리 부모님 봉사활동도 많이 나타나고요. 안 갔는데 뭐 씌워지는 봉사활동들도 보이고요. 그리고 아주 소수가 지금 봉사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교과로 대학을 간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요. 이게 왜냐하면 아이들의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냐면, 예전에는 그냥 학력고사 준비만 하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수시가 있어서 내신을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부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소논문 쓴다 그러는데, 네. 그거 없어졌다고 사람들이 말은 많이 하지만 이름만 바꿔서 거의 다 있어요. 심지어 상위권들은 그런 것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온갖 경시대회와 온갖 상이 생기면서 뭔가 안 하면 안 할 것 같아서 상위권들은 다 그것을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좋은 동네는 이 준비에 따른 선생님이 다 따로 붙어요.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의 이 상을 통해서 얘네들의 어떤 능력이 향상되고, 다양한 아이들이 공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능력을 가진 아이들이 너는 이거는 더 잘하네 라고 칭찬을 받아야 하는 목적인 내부상이, 지금은 공부 못하면 내부상도 치를 수가 없는 형태로 자꾸 흘러가요.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도 수학을 그림으로도 표현할 수도 있고요. 사람이 수학을 랩으로도 표현할 수 있게끔 네. 시상을 하면 좋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 수학 선생님들이 왜 수학상인데 수학 잘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수학 경시대회, 수학 테드대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접근 자체가 거의 모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애들이 내부상 타는 애들을 이렇게 보면 상위권 아닌 애들은 거의 없어요. 연예인들 있잖아요. 소속사. 네. 사실 거기가 대학일까요? 아닐까요? 거기가 대학이어도 되잖아요. 얼마나 잘 만들어내요. 예. 돈까지 줘가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역할 하나 한예종이나 뭐 이런 데가 네. 어쨌든 서울 그쪽 분야 아이들은 서울대보다 한예종을 훨씬 더 가고 싶어 하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좋은 예가 있잖아요. 이런 거 같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정말 많은 것들이 있어요. 빅데이터를
해야 되는 아이들, 암호학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그냥 수학으로 하면 안 되고요. 이제는 암호학, 그다음에 많은 것들을 확률로 또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정말 전문 팀들, 이런 팀들이 존재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전문 팀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학과로 재편돼야 되고 실질적으로 교수들도 바뀌어야죠. 네, 그런 교수들이 대학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정말 대학이라는 데 가면 전문가가 돼서 나와야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좀 애들이 놀면서 심심해야 창의력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옛날에는 심심했으니까 어떤 놀이를 할까라고 고민도 하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심심할 틈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얘기할 틈이 없어요. 핸드폰 보거나 지 공부하거나. 그러니까 제가 요즘 뭐 특히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공부를 잘하는 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더 너무 애들이 바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학교를 나오는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선생님께서 그 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꾼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은 지금이 좀 비정상이라는 건데 네.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입시죠, 입시. 입시요? 입시 하나만을 위하여 유치원부터 달려가요, 애들을.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는데 대학만 잘 가면 모든 게 끝나나요? 아닌 거를 우리는 알아요. 어떤 얘기까지는 들었냐면 애들 수능 공부하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도 대치동 학원 다니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것도 과목별로 막 다니거든요,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전 과목 그 내신 과외를 해요. 네. 그룹별로. 네. 그러니까 전 과목을 하다 보면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왜냐면 어머님들이 선생님들한테 많은 것을 다 오픈하진 않아요. 특히 잘 사는 집일수록. 예, 그래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네. 제가 그렇게 한 3년을 완벽한 아이들을 보고 이게 누군가의 컨설팅이 없었다면 아니면 어머님이 컨설팅을 하셨겠죠. 전문가로서. 예, 그런 거는 괜찮은데 직장 있는 여성 부러워했어요. 근데 저 분당만 해도 강남만 해도요. 엄마들이 제일 안타까워하는 아이가 엄마가 직장 다니는 아이. 전혀 케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교육에서는 엄마가 직장을 다니면서 애를 케어할 수 없어요. 수행평가도 케어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교사지만 우리 아들의 수행평가는 이렇게 케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임을 하셔도 직장이 없는 엄마들끼리만 모임을 하시고 그 내에서 정보를 주고받으시고 또 수시가 생기면서 교사들도 절대 알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전형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 전문가가 누가 되냐면 엄마가 돼버리는 거예요. 선생님께서는 강남권에 있는 학교에도 계셨고 예. 강남이 아닌 학교에도 많이 계셨잖아요. 예. 이렇게 다녀보시니까 예. 교육이 평등한가요? 전혀 안 평등해요. 비강남권, 그냥 서울 변두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네. 뭐 수학 1등급 뭐 그러면 한두 명 이렇게 나와요. 근데 강남권에 들어가니까 영어는 반이 1등급이더라고요. 50%가 1등급. 저는요, 그러니까 왜냐면 걔네들 영어는 대부분 외국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외국에 갔다 와요? 네. 예, 대부분 외국 갔다, 방학 때 네. 이제 어학연수를 시키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이 뭐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영어 유치원을 다니면서 끊임없이, 왜냐면 지금 엄마들이 초등 때는 영어를 완성해야겠다라는 게 되게 강하세요. 지금 어머님들. 그래서 유치원과 초등 때 고등 영어까지 거의 마스터가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되게 쉬운 거예요, 애들은. 단지 내신이 어려운 거죠. 수능 영어는 상당히 쉬워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영어를 보니까 이 빈부의 격차가 확 느껴지더라고요. 영어를 정말 잘하고요. 수학 만점도 1등급의 문제가 아니라 만점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 학원을 다니는 거에 질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동에 다니는 한 친구가 재수를 하면서 강남대성에 갔어요. 강남대성. 예. 그런데 보통 우리 여기 애들은 네. 원래 다니던 학원들이 훨씬 더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요. 네. 훨씬 더 좋은 선생님들한테 배우다가 사실은 이렇게 재수생 학원으로 들어가면 반이 그렇게 높은 반이 아니면
얘네들이 들었던 교사들 그 학원 강사보다 질이 낮거든요. 항상 와서 하는 말이 투덜대요. 네, 선생님 별 못 가르친다고. 근데 목동에 있던 친구만 해도 자기도 거기서 제일 좋은 선생님한테 배웠을 텐데 학원을 계속 다녔는데 강남대에선 그렇게 좋은 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이렇게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다는 게 놀랍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사실은 거기에 수학을 연구하고 수학을 좀 더 쉽게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 노력한 만큼 돈의 대가가 어마어마하니까요. 예,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강남에 계신데 예. 강남 이 부모님들의 교육열이 어때요? 어마무시하시죠. 분당하고는 뭐 예, 비할 데가 안 되죠. 분당의 돈의 가치와 네. 강남의 돈의 가치는 이게 가치를 논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아니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그러니까 분당이라 네. 그러면 그냥 의사 살고요. 네. 교사도 살고요. 네. 예, 그냥 뭐 삼성 다니고요. 네. 그냥 대기업 다니는 부모들이 많아요. 사자짜리도 꽤 많으시고요. 그냥 그 정도. 그러니까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성실히 해서 우리나라에 좀 높은 지위에 있어서 네. 그래도 내 학원비 정도는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리고 자수성가 중산층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예, 네. 사실은. 예, 그렇다면 네. 제가 들어가서 본 강남은 자산이 어마어마해서 그러니까 돈을 쓸 때 고민하지 않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여기는 네. 내가 애 학원비를 이렇게 보내면 생활비에서 이 부분을 빼야 돼요. 내 옷 사는 걸 빼야 되는 정도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계산해서 써야 된다면 거기는 그냥 있는 돈을 투척하면 되는 거예요. 더 좋은 교사가 있다면 네. 돈의 문제에 구애받지 않고 그 더 좋은 교사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죠. 전혀 그냥 주저없이 그냥 망설임 없이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특히 여기 청담 쪽은 더 그렇죠. 네. 이게 점점 돈 가진 자들이 좋은 곳을 선점하는 시대예요. 한 번도 평등 시대로 다시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육 문제는 진짜 이건 교육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부의 재분배. 그러니까 부의 문제예요. 그래서 절대로 놓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문제가 있다고 떠들어도 이게 교육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네. 교육 문제인데 교육부가 해결할 수 있는 절대 없죠. 그냥 학력고사 세대로 가자라고 하면 네. 그거를 반발을 누가 할 것 같아요? 강남권에 있는 어머니가 하지 않나요? 예, 그 사람들이 정치인이고 그 사람들이 법조인이고 그 그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회 기득권이고. 우리나라 네. 사회 기득권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경제인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허락해주지 않는 한 교육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 기득권들이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 계속 이대로 계속 이렇게 애들을 죽이는 형태로 가면 대한민국 미래는 저는 없다고 봐요.